안녕하세요. 임고 원포인트입니다. 이번 주부터 시험 직전 주까지 총 10번에 걸쳐 임고 원포인트 컨텐츠 자체 뽀개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업로드되었던 교육과정, 기본이론, 강론을 과목별로 합쳐보았는데요. 따로따로 챙겨보지 마시고 한 번에 몰아보시면서 과목별로 뽀개기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고 원포인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어를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기본이론과 교육과정 나누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이론 나올각과 한눈에입니다. 먼저 지총에서 국어과 교사학습 원리 5가지, 그 다음에 절차적 촉진법이라는 이 명칭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내용 스키마랑 형식 스키마 구분 지어서 그 안에 요소들을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과정 중심 쓰기 지도에서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는 형식 스키마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 이유는 내용의 통일성과 응집성을 향상시켜주기 때문이죠. 다음 평가 방법 중에는 주요 특질 평가법과 그 장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은 좀 서술하는 식으로도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휘지도가 아직 요즘에는 잘 나오진 않는데요. 근데 이게 4월 이후에 배우게 되실 강론 내용에도 어휘지도는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문법 파트와도 연관이 지어서 나오기 때문에 어휘지도는 이후에 전개되는 강론 강의와 연계 지어서 보시면 좋아요. 일단 지금은 그 명칭과 장점 정도만 보시면 좋습니다. 한글 해득 지도 방법, 이것도 명칭과 장점은 완벽하게 외워두시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독서 생활화를 위한 독서 수업 아이디어, 이거는 진짜 요소가 많은데 특이한 거, 연극과 극화하기, 그다음에 출판하기, 요 정도. 그다음에 내적 동기도 이제 몰입, 요 정도. 그리고 이제 단계별 전략의 명칭과 단계별 활동 내용 및 목적. 이게 한 번 시험에 나온 이후로부터 계속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이것도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읽기 중 단계에서는 심상 떠올리기가 특이하기 때문에 봐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한눈에로 정리를 하면요. 연상하기랑 열거하기가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비교해서 보셔야 돼요. 이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다음 인물 제시 방법과 시점. 이게 초반에 공부할 땐 헷갈리는데요. 인물 제시 방법을 묻냐, 시점을 묻냐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이게 어떤 범주에 들어가 있는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문부터 담화까지 그 위계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가장 작은 단위, 최소 단위라는 말이 계속 나오지만 무엇의 최소 단위인지를 잘 살펴보시면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 수정 방법이랑 오독 종류도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이것도 체크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국어 교육과정 한눈에입니다. 우선 읽기와 듣기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듣기에 5종류가 있고 이게 각각의 기능에 어떤 것과 연관이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면 좋아요. 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이제 본질적인 부분, 그 다음에 구성 요소, 그 다음에 맥락. 이거는 이 페이지는 정말 완벽하게 외워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전략과 태도도 차이가 있지요. 그리고 이제 기능 헷갈리는 건데요. 이게 어디는 맥락 이해하기고 어디는 맥락 이해점 활용하기고 너무 헷갈립니다. 뭔가 생산하는 건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긴 내용 생성하기고 여긴 아이디어 생산하기고 정말 기능이 많이 헷갈리는데요.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고 원포인트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국어 강론 한눈에 및 나올각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듣기 말하기 한눈에입니다. 첫 번째로 같은 말 모음인데요. 강론에 정말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지만 이것들은 사실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려하는 말하기, 효과적인 말하기, 관계지향 말하기, 공감적 화법 모두 공동체 대인관계 역량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 같은 말이 정리가 안 되면 왜 이렇게 양이 많지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묶어서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아래 반응 볼게요. 반응의 체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는데 사실 맞장구치기가 이미 시험에 나온 터라 또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체계를 아는 건 항상 중요하니까 체크해 주세요. 그 다음에 공감적 듣기 중에 이제 소극적 듣기의 체계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주요 예시를 초록색으로 표현해 놨으니까 예시에 조금 더 집중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상황 맥락. 이것이 이제 내용 체계의 핵심 개념에 주로 나오는 표현들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나왔던 것 이외에도 강론은 조금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하위 요소를 정리해 두었어요. 시간, 장소, 의도, 목적, 청자, 화자, 공식적, 비공식적 상황.
굉장히 다양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상황 맥락이라는 것을 말하는구나 이것들을 아셔야 되고, 그리고 기능으로는 맥락 이해점 활용하기가 있다는 것까지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토론, 토의, 회의, 이 세 가지 책에 정리한 것은 매우 중요하죠. 공통적으로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토론은 찬반이 분명하게 나뉘는 논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 반면 토의와 회의는 문제 해결을 유도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에 차이가 있죠. 그리고 토론은 경쟁적이지만 토의는 협력적이라는 것. 또 회의는 토의랑 다른 점이 다수결로 합의를 강제한다는 것, 표결이라는 과정이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회의랑 토의를 조금 더 자세하게 비교를 해볼까요? 네, 이건 실제로 제가 외웠던 청킹들인데요. 빨간색이 청킹입니다. 회의의 주제 선정 기준은 우모실해. 토의는 변모해예요. 도대체 뭐가 다르지 싶지만 그냥 외우세요. 우모실해, 변모해. 그리고 회의의 의견 평가 기준은 주실근입니다. 하지만 토의는 주실 알주근. 그래서 네, 정말 할 말이 없네요. 할 말이 없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외워야 되는 것을 최대한 간편하게 외우게 도와드리는 게 제 역할인 것을요. 이것이 옳다 그르다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은 외워야 될 걸 빨리 외우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외우는 게 옳다 옳지 않다는 합격하고 나서 말씀하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토의 주제 및 토론 주제 유형의 차이인데요. 토의 주제 유형에는 인과 행, 토론 주제 유형에는 사과정. 방금 전 슬라이드와 이번 슬라이드에서 이어지지만 전 지금 다 청킹으로 외우고 있어요. 이렇게 안 하시면 국어는 진짜 답이 없습니다. 국어는 무조건 청킹만이 답이에요. 다음에 여덟 번째, 회의 참여자와 토론 참여자의 구성원의 명칭이 다르죠? 사회자라는 것은 같지만 그 외 나머지는 전부 다 다르다는 것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판정관 기억을 잘 해주세요. 그 다음에 시간 표현과 접속 표현 모두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잖아요. 제가 제 책에서 국어 강론학습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했을 때 교과서에서 사용하는 말과 그 다음에 교육과정에서 사용하는 말과 그리고 지도서에서 사용하는 말을 비교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교과서에서는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하는 반면 지도서에서는 시간 표현이라는 걸 사용해요. 또 교과서에서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는 말이라는 걸 사용한다면 교육과정에서는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담화 표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지도서에서는 접속 표현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제 상위, 학급의 용어를 빌리자면 접속 부사나 의존 명사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 코에 뚫어서 기억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회의, 토의, 토론 또 나왔는데요. 그 과정의 차이가 있습니다. 회의는 계주주 표결패 이고요. 토의는 토주정의 마모결, 토론은 별반답판. 그런데 이제 5, 6강 2학기 부분이 조금 바뀌었어요. 저 때 좀 바뀌어서 뭐 크게 차이는 없지만 의견 결정하기가 좀 빠졌네요. 그쵸? 이런 부분은 조금 감안하셔서 보시면. 다음으로 읽기인데요. 읽기의 유형에 보시면 크게 네 가지 이해 유형이 나뉘어요. 사비, 주감, 네, 외우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의견이 등장하는 글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장하는 글에서의 주장, 그리고 제안하는 글에서의 제안, 또 이야기 글에서는 인물의 말과 행동, 이 부분이 의견이 등장하는 글의 종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구조 짜임 시리즈인데요. 계속 흩어져서 나오는데 누가 하나에게 딱 정리해줘서 나오는 게 없어요.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잘 확인하세요. 그리고 제 국어 강론 당원화를 제가 정말 잘 해놨거든요. 제발 네이버 카페 들어오셔서 자료 다운받으세요. PDF는 다 모두에게 공개되어 있어요. 가입만 하시면 다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그 양식을 참고하셔서 당권화를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국어는, 강론은 무조건 당권화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갈래별 구조, 즉 짜임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설명하는 글, 논설문, 이야기의 짜임을 보면 설명하는 글은 머리말, 본문, 맺은말, 논설문은 서론, 본론, 결론, 이야기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때 논설문에서 각 짜임별로 들어가야 할 핵심 요소도 매우 중요한데요. 전부 다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읽기의 땡땡성을 총 정리했는데요. 읽기에는 근거의 적절성, 의견의 적절성, 내용의 타당성, 표현의 적절성. 진짜 너무 비슷해요. 읽다 보면 다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참 국어가 이런 부분이 좀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부분인데 침착하게 잘 정리해서 비교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 짐작 시리즈가 있어요. 그림책에서도 생활문에서도
만화, 영화에서도 이야기 글에서도 마음을 짐작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짐작할 수 있을지 뭘 근거로 짐작을 해야 되는지가 약간씩 다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낱말 짐작을 하는 것과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는 것 두 개를 비교해서 어떻게 하면 짐작을 할 수 있을지 차이가 있으니까 비교 정리해 주세요. 다음 쓰기입니다. 먼저 다발짓기, 개요짜기, 글 이 세 개의 관계를 살펴보면요. 다발짓기에 순서가 추가되면 개요짜기가 되고 개요짜기에 뒷받침 문장이 추가가 되면 글이 됩니다. 잘 관계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어휘지도 관련해서 왼쪽은 어디서 봤죠? 네, 기본이론에서 봤죠? 오른쪽은 강론에서 본 내용들일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기본이론 용어와 오른쪽 강론 용어를 연결지어 보았는데요. 잘 정리해 주시길 바랄게요. 다음은 문학입니다. 먼저 분류 기준인데요. 의외로 이 부분을 잘 정리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1인칭 주인공과 1인칭 관찰자의 차이는 태도에 있는 것이지 위치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1인칭 주인공과 전지적 작가는 위치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이지 태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치와 태도라는 이 상위 분류를 잘 정리를 안 해놓으시는 경우가 많아서요. 정리해 주시길 바랄게요. 다음으로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의 갈등을 중심으로 또 사건을 중심으로 분기점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질문 유형이 있는데요. 진짜 이 표는 저밖에 만든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게 이제 교육과정, 기본이론, 강론에 나오는 그 말들을 최대한 정리를 해본 겁니다. 이거를 한 표에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정리한 건데요. 명확하게 나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이제 수렴적, 확산적 이 부분은 추론적 질문 안에도 수렴적인 질문이 있고 확산적인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둔 거니까 너무 크게 의미 부여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와 극본을 살펴보면 네, 진짜 이 두 개 꼭 비교를 하셔야 되죠. 특히 이제 연극적인 부분이 많이 중요해졌잖아요. 꼭 비교 정리해 주셔야 돼요. 다음으로 나올 각입니다. 먼저 듣기 말하기인데요. 첫 번째 언어 예절이라는 단어 이 용어를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또 흥생화용 네, 정말 중요한데 이게 지도서 아마 모퉁이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건 제가 대학교 때 화법 관련된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때 그 교수님이 이걸 엄청 강조하셨거든요. 설마 그 교수님이 시험에 들어갈지 모르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칭찬의 종류의 세 가지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매체라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말의 매체는 뭔지, 글의 매체는 뭔지 꼭 정리해 주시고, 회의의 예절의 세 가지 요소, 말차례, 높임말, 발언권. 용어가 좀 특이하니까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저작권과 연결지어서 발표 내용을 점검하는 기준, 자료의 출처를 밝혔는가. 요즘 또 너무 중요한 부분이니까 제가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 좀 느껴지시죠? 네,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표정, 몸짓, 말투를 왜 지도하냐. 분명하게 의미와 의도를 정확하게 좀 언어적 표현을 보강하기 위해서 지도를 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왜 추론을 하며 들어야 되냐. 더 넓고 더 깊은 내용이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추론할 때 단서, 즉 실마리를 근거로 삼아 다른 판단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이때 이제 그 단서 실마리가 되는 것들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갈래별로 잘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왜 바른말을 사용해야 될까? 의미 전달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고운말은 왜 사용해야 될까? 배려하는, 효과적인, 관계지향적인. 이건 제가 지난 한눈에 듣기 말하기 제일 첫 번째로 말한 공동체 대인관계 역량 비슷한 말 다 정리해드렸어요. 그거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대화의 특성, 네,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서 분석적 평가법, 이게 이제 교육과정이랑 연관되어서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요. 성취 기준에서 글을 읽고 내용의 타당성과 표현의 적절성을 판단한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 내용의 타당성, 표현의 적절성, 짜임 이렇게 나눠서 평가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분석적 평가법이라는 것이죠. 기본이론 교육과정 연계에서 나올 수 있는데 강론의 어떤 맥락을 주고 나오게 될 거예요. 어떤 제시문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추론적 이해에서의 평방류가 있는데요. 순차적으로 평가해야 되는 요소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뭔가 좀 순서가 딱딱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이 참 매력적이게 보이더라고요. 체크해주세요. 특히 많은 분들께서 추론적 이해를 할 때 첫 번째 글을 읽고 내용 확인하기를 놓치세요. 이런 부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다음에 독서 감상문 구성에 네 가지가 있는데 너무 간단하게 문제 하나 낼 수 있죠. 독서 감상문 하나 주고 뭐 하나 빠뜨린 다음에 뭐가 빠졌냐 이런 거 적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매체에 따른 읽기 방법에 이제 인쇄, 영상, 인터넷에 따라 읽기 방법과 또 정보 전달 방법이 달라지는데, 특히 요즘에는 영상 매체가 정말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 방법 같은 것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쓰기 같은 경우에 생활문은 어떤 쓰기의 범주인지, 또 뭘 글감으로 삼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 또 글감이라는 용어도 놓치지 말아 주세요. 그 다음에 전략 중에 겪어보기 전략은 진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죠. 차례대로 그때 그 일을 마음으로 다시 겪어보게 하는 것인데, 내용 생성하기 단계 때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이것의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 자세하게 나타낼 수 있다, 생생하게 나타낼 수 있다, 살아있는 입말을 사용할 수 있다, 대화문을 사용할 수 있다, 다양한 좋은 점이 있으니까요. 이 전략의 명칭과 또 좋은 점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기획문에서는 생생한 묘사를 위해 꾸며주는 말이나 대화체를 사용하면 좋겠죠. 제안하는 글의 유의점은 바로 독자의 실천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외로 이 부분 놓치는 부분들 많으니까요. 실천 가능성 꼭 기억해 주세요. 와, 그리고 논설문. 저는 논설문이 참 예뻐요. 왜냐면 참 예쁘게 정리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논설문의 구성, 짜임, 이건 지난번에 정리했고, 또 서본 결에 각각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서론에서 제가 이제 별표 표시로 나타낸 것들 잘 보시면, 질문을 왜 하냐? 호기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최근 통계 자료를 왜 쓰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격언, 속담, 유명인사 말을 왜 사용하냐? 친근감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서론에서 문제 상황, 주장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되지만, 관심을 끌만한 내용도 3가지 정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의 종류와 각각의 효과는 뭔지 정리해 주시고, 본론에서도 주장의 근거와 근거를 뒷받침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만, 근거를 제시할 때 어떤 논증 방법이 있는지, 근거 자료의 종류엔 뭐가 있는지, 근거를 설명하는 방법엔 뭐가 있는지, 또 그 안에서도 세부 하위 요소가 나뉘어요. 그 다음에 논설문 표현의 적절성과 내용의 타당성을 각각 평가할 때 기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논설문이 전반적으로 문제 내기 깔끔하고 외울 것도 딱 정리가 되어 있어서 한눈에 정리해드렸어요. 다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문법인데요. 내용 간추리기, 이거는 이제 요약과 관련된 건데, 이거와 관련된 의미 관계 파악 방법, 바로 상하 관계라는 것이죠. 위계를 파악하는 거예요. 두 번째, 텍스트 기반 어휘 교육 중 합성하기, 이거 나올 것 같은데, 어휘의 의미를 탐구하는 방법 중에 이제 배경 지식과 문맥의 정보를 합성하는 거예요. 문맥 실마리 활용 지도, 맥락 활용 지도라고도 바꿔 말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항상 전중 후 이렇게 과정 중심 읽기를 할 때 배경 지식이 전 단계에서 중요하듯이, 어휘를 공부할 때도 배경 지식을 활용하는 건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좀 중요하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너무 진부하죠? 나만의 삶을 삶. 네, 첫 번째 삶은 명사고, 두 번째 삶은 동사죠. 그리고 띄어쓰기 관련된 원칙 크게 6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의존 명사면 띄어야 되고, 하나의 낱말이면 붙였어야 되죠. 의외로 5번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니까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전미사 붙여 쓴다라는 것, 수사는 붙여 쓰고, 수관형사는 띄어 쓰고, 또 로서인지 로써인지 이런 것들 세세하게 체크해 주시고요. 방금 정리했던 문법은 진짜 한 문제는 꼭 나와요. 그쵸? 다 알고 있죠? 한 문제 꼭 나오는 거 1점 꼭 나와요. 근데 어렵지 않게 나와요. 그래서 모두가 다 맞췄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문화 보시면 감각적 표현이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취 기준에 사용된 용어이기도 하고, 또 강론에서 또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각적 표현에 뭐가 있는지,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는지도 정리해 주셔야죠. 그 다음에 상상력에는 4가지 상상력이 있는데, 각각 어떨 때 이런 상상력이 발휘가 되는지 10가지 이어서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 이야기, 또 만화, 영화는 복합 문식성이 필요한 매체 언어 자료다. 이렇게 용어가 좀 특이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꼭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 연극 기법의 이런 용어들도 정리해 주세요. 어떤 지도 방법, 상황이 나오면 이게 어떤 연극 기법인지 연결지어서 이름을 쓸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체 언어, 몸짓, 이렇게 좀 용어도 기억해 주시고, 되어보기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 언어적 총체성이라는 단어, 그리고 겪어보기 전략. 되게 용어가 다 특이하죠. 제가 짚어드리는 것들은 진짜 특이한 용어들이에요. 제가 뭘 중요하게 보는지 알겠죠? 이렇게 분량이 많은 것일수록 독특한 것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아니면 딱 정리가 되는 것들, 애매하게 깔리는 것들 안 나오니까 오히려 쉽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